57단원부터 61단원까지의 5단원은 피부 영역입니다. 특히 근래 이제 피부와 관련된 한방의 어떤 치료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양방에서 하는 치료를 한방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매선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피부 성형에 대한 부분도 한방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보성원에서 주로 다루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57단원의 다한증입니다. 다한증은 말 그대로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어떤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겠죠. 특히 손이나 겨드랑이 등에 땀이 과다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싸이, 곁땀, 유명하죠. 또는 이제 저희가 손발에 나는 땀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나 지하철에 손잡이만 잡아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고, 또는 우리가 뭐 발표를 한다든지 긴장된 자리에 갔을 때 땀이 막 비오듯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사회생활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증상 기준은 이제 땀이 난다고 무조건 이제 병은 아니고요. 환자의 불편한 정도에 따라 다르고, 땀이 손에 30초 이내에 떨어지면 이제 이거는 병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주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인데, 체질적으로 자율신경의 항진, 특히 이제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겠고, 갱년기라든지 또는 이제 체력적. 그래서 여름에만 되면 땀이 많아요 하는 분들, 또는 나는 허하지 않은데 겨울에도 땀 나고 뭐 음식만 먹어 땀이 나는 열성 체질인 경우에도 이제 다한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나가야 될 땀은 내보내고 땀이 부족한 허와 실로 나누게 됩니다. 실증으로 땀을 내보내야 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약들과 속의 열을 식혀주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게 되고, 허증인 경우에는 모공이 잘 안 다치기 때문에 모공을 꽉 조여주는 그런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소맥이라든지 하는 약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감기까지 연결이 돼서 면역력 저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면역력의 보강을 이제 접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관리로 이제 증상이 완화되고, 그래서 다한증도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즉시에 딱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경증인 경우에는 뭐 한 번에 5년 10년 된 것이 약 한 번 먹고 한 달 먹고 사라졌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한 20, 30%에 있어서는 장기간 관리를 필요로 하는 케이스들도 계시게 됩니다. 자, 이제 58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단원은 두드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두드러기 많이 있지만, 이제 특징적으로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습니다. 한랭 두드러기야말로 양방의과적으로 이제 치료법이 거의 없게 되는데, 일반 두드러기에 대한 한방 치료도 물론 잘 됩니다만, 이제 한방에서만 되는 이제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찬바람이나 특히 이제 차가운 환경, 요새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바람에 오래, 특히 요새같이 35도 이상 더위가 몰려오게 되면 혹서기에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트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찬바람을 쐬고 에어컨 바람에 노출된 피부에서 붉은 발진이라든지 허연 툭 튀어나오는 그런 발진과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한랭 두드러기는 실제 전체 두드러기의 한 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치료가 조금 다른 그런 영역의 치료법으로 한방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찬 자극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혈장이 유출되는 것이 이제 주 기전인데요. 이제 양방에서는 주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려움증만 그냥 안화하는 건데, 한방에서는 이제 심부 온도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심부 온도의 관리, 그리고 그럴 때 피부로 땀을 내보내는 기전에 대한 원활한 수분 순환을 맞춰주게 되면 필요할 때 땀이 나가고 필요 없을 때 목을 딱 닫아주는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잘 촉진이 되고 한다면 쉽게 치료가 되고요. 또 워낙 냉해서 발생하는 분들은 또 온중시켜주는, 속을 덮여주는 치료를 조기에 하시게 되면은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제 59단원은 이제 건선입니다. 건선 많이 들어보셨죠? 난치 질환이지 않습니까? 피부에 붉은 반점 위로 비늘 같은 게 자꾸 생기죠. 그래서 각질이 이제 방울 쪽으로 생기는데, 이제 각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각질은 표피와 진피층이 있잖아요. 표피층이 맨 바깥층입니다. 대략 한 30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맨 밑에 층에서 생겨서 맨 끝에 각질층 바깥의 부분 나와서 탈락되는, 떨어져 나가는데 2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적혈구가 120일 있다가 이제 사멸하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백혈구 어떤 것은 뭐 2달이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조직마다, 특히 뭐 신경, 뼈 이런 것은 뭐 7년 정도 되면 모든
뼈와 신경이 다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즉 7년 전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 생산이 되고 세포는 재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 기전에서 특히 각질층의 생산 기전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면역 체계가 그 각질을 아직 죽이면 안 되는데 이제 자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항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과다하게 밑에서 생성을 해서 밀어 올리게 되면 이제 각질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각질 세포를 너무 빨리 만들어내고 그러면 딱딱하게 이제 증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면역 반응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닿거나 하는 부위에 닿으면 내 면역계가 그 충격을 외부의 침공, 즉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부위에 가서 야 빨리 각질 만들어 해가지고 밑에서 계속 만들어 올라온다는 거죠. 바깥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 무릎 또는 이제 머리카락 같은 데 있죠. 모자를 쓴다든지 손으로 긁는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완치보다는 그냥 장기적 관리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한방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양방의 스테로이드 이제 위에 별 반응이 없는 반면에 한방은 이제 그것이 이제 독성 반응으로서 몸의 면역계가 이렇게 막 과긴장 상태로 가벼운 충격을 외부 항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면역계에 어떤 독성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이라든지 간, 신장 계열에 퍼져 있는 림프계와 혈액계에 퍼져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이제 그 독소 치료를 하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정상화된다면 피부 조직들이 정상 이제 생리 기전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일정량을 각질을 만들어내면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또 보습 유지라든지 또 어떤 중간에 세제라든지 또는 어디 부딪힌다든지 그 면 종류 이외의 합성 섬유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미세한 피부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셔야만 치료가 되고 또 이제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재발이 됩니다. 재발됐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각질 세포의 생성을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피부 중에서 유명한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단원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그 각질이 아니고 이 접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히는 부위. 그래서 가려움증이 이제 내 피부인데 피부끼리 닿는 건데 그 부분을 외부 항원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를 자주 긁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오금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아니면은 무릎 뒤쪽 오금에도 이제 잘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긁으면서 진물, 딱지 이런 것들이 잘 생기면서 특히 밤이면 더 많이 괴롭죠. 특히 면역계가 밤에 세포 제거를 위해서 항진되기 때문에 유독 밤에 더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토피는 그 현대 생활, 그러니까 저희가 벽지에 이제 그 실크 벽지 본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혹자의 설에 의하면 이제 저희가 시멘트에 있는 라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거기다가 이 어떤 의복 생활에 그리고 이제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학 조미료들에 대한 부분들 등 내 몸에서 이제 그 면역계에 자극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자극이라든지 건조한 환경, 열을 유발하는 음식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열나는 음식을 먹고 나면 가려워서 긁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아이들이 이제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는 순양지체라 그래서 열의 양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대사가 활발하죠. 그래서 특히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 또 자극 회피, 식이 조절, 뭐 적절한 의료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겠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점막이기 때문에 점막의 강화 또는 이제 면역 체계의 정상화 등에 중점을 두고 그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능력을 올려주면서 과잉 반응하지 않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61단원인데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나 얼굴, 겨드랑이 이렇게 피지가 많은 자리들 있죠. 우리가 기름 끼는 자리들 그런 부위에 가서 이제 붉은 홍반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노란 기름 인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이제 노리끼리한 기름 떡지가 이제 머릿속에 잔뜩 있게 되고요. 그 떨어진 자리는 피 난 것처럼 물긋불긋하게 이렇게 상처처럼 남게 되고 엄청 가렵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감을 때 가려워지면 퍽퍽퍽퍽 긁게 되죠. 그러고 나면 더 심해지는. 그래서 특히 일반 지루성 피부염도 문제지만 두피에 나는 지루성 피부염이
악성적으로 잘 안 나는 대표적인 이제 지루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각질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피지의 발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피지가 잘 나오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있어야 열을 떨어뜨리겠죠. 근데 너무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기름이 나와서 그 열을 식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까지 짜내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기름이 많아집니다. 우리 술 먹고 난 다음 날 보면 여기저기 울긋불긋해진다든지 가렵다든지 흔히 얘기하는 개기름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피지가 일정량 나와서 내 몸에 코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술을 먹거나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거나 매운 걸 먹거나 등등 해서 몸에 열이 많아지게 되면 수분이 마른 직후에 피지가 쥐어 짜지는 그 양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도포가 되고 그것이 단백질 변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산소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변성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화학적인 그 지루성 피부염의 기전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피지가 과다한 상태에서 긁는다든지 그래서 2차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성인인 경우에는 술을 가장 먼저 끊으셔야 되고요. 온도와 습도 유지에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극을 회피하는 건 당연하고요. 세정제 특히 강력한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극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보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샤워나 머리를 감고 난 이후에 보습을 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운고 같은 그런 이제 연고들을 사용합니다만 이제 보성한의원에서는 자운고에 이제 제가 쓰는 특수한 다른 한약재가 가미된 이제 연고들이 A 연고, B 연고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고를 사용을 해서 한약을 쓰게 되면 저희가 긁고 싶지요, 사실은. 그럴 때 연고를 바를 때 손톱이 아닌 손면으로 지문 있는 부위로 연고를 발라서 그때 살짝 비벼줍니다. 그럼 가려운 게 좀 가라앉거든요. 그때 감염이 안 되는 거죠. 자운고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자운고 자체가 가려움증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세균을 소독을 하는 작용과 내 손으로 긁었을 때의 염증이 악화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3중 효과를 연고로 보면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이라든지 면역계의 문제는 당약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 피를 뺀다든지 습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추가로 동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요. 대부분 이제 그 열의 근원지 독소가 장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간의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로 피부 열을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을 꺼줄 수 있는 다양한 약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60일 단원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이제 1, 2, 3, 4 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격차가 벌어진 시기에 5챕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 5챕터가 특히 저희 보성한의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질환들도 이걸 한방에서 다루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저희 보성한의원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한의원에서 한방에서 또 유익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출간한 처음으로 정리를 해본 10년간 라디오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가장 흔하고 한방에선 잘 고치는 양방에서 잘 안 되는 그런 질환 위주로 61가지의 한방 홈케어 정리본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벌써 나온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한방서적 집에 한 권 정도 두시고 사전처럼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한의원 가볼까? 한의원에서 잘 치료하는 질환이야? 하면서 쓱 목차 한번 훑어보시다가 있네 이렇게 이제 찾으시고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되셔서 자가 치유가 되시면 좋고 그러지 않더라도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기폭제로서 저희 책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챕터에 나와 있는 6가지 저희 주력 질환들 이비인후과 귀 쪽 질환들과 관련돼서 좀 더 보강돼서 업그레이드된 저희 책의 내용이 있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